여러분들, BMW가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왔고 격찬을 받아왔고, 김정민이 BMW 전기차를 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이렇게 두터운 팬을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뭐 다양하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BMW의 3세대 G4 이 모델을 경험해 보시면 BMW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는 브랜드인지 알게 됩니다. 자, 자동차의 스포츠성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를 안정적이면서 맛깔나게 코너를 감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불안감 없이, 심리적인 압박 없이 저 코너를 이 속도에서 돌아가더라도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반응해 줄 거야.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배기음, 뿡뿡대는 이 멋진 배기음과 주행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기분 좋은, 그리고 아주 규칙적인 진동,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다른 브랜드에서 선사할 수 없는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경량화를 통한 기민한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오랜 시간 다듬어진 조율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데, 재밌는 건 BMW가 꼭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면서 차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히는 길, 서행하는 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 순간에도 다른 차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과 차별화된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정신승리나 또 세뇌된 게 아니에요.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해요. 첫 번째, 주경세단 무게 평균치에도 들지 못합니다. 준준형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차는 정말 묵직합니다. 정말 묵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묵직함이 출력을 답답하게, 조금 초반에 좀 덜 나가도록 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실어놓은 묵직함이 아닙니다. 엔진은 변속기와 함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약간 가속 페달에 힘만 줘도 빠르게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서스펜션이 돌덩이처럼, 레이스카처럼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묵직합니다. 이 묵직함의 느낌은 공차가 무거워서 느껴지는 느낌도 아니고, 세팅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묵직함은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그 치밀함과, 그리고 오랜 시간 이러한 장르의 스포츠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이런 묵직함이 나는 신뢰가 느껴지고, 이런 묵직함에 나는 안심해서 내 몸을 맡기고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면서 모터스포츠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에서 최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나게 만드는 그 묵직함입니다.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BMW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 묵직함, 이게 빠르게 달릴 때보다 오히려 천천히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오히려 빛을 발하고, 그래, 이 모델이 아니면 이렇게 묵직하면서 신뢰성 있는 담력과, 내가 이제 길만 열리면 시원스럽게 앞으로 바람을 가르면서 즐거운 드라이빙, 운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고조시켜주는 이 묵직함을 그 어떤 브랜드에서 줄 수 있겠는가? BMW 그 면에 있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세대 G4가 그 느낌을 아주 잘 담았습니다. 이 느낌을 잘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전고가 1310mm로 상당히 낮은 자세를 통해서 무게중심이 낮고 롤센터가 낮으면서 모멘트와 암의 변화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정적인 느낌이 무거운, 묵직한 느낌에 어느 정도 입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요,
로드스터입니다. 보통 스파이더라는 형태로 불리죠. 낮고 지붕이 열리는 컴포터블 형식이고 2인승 이런 장르를 뭐 스파이더 혹은 뭐 로드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붕, 필러를 통한 지붕의 강성을 빼고 합으로만 강성을 버텨야 된다고 하면 쿠페형 스포츠성이 좋은 모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단형 자동차의 안전성 정도만 확보를 해도 뭐 그래 괜찮구나 뭐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차는 위쪽으로 버텨내는 강성 이걸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쪽에서 어지간한 BMW의 펀드라이빙이 가능한 3 시리즈의 운동성과 재미를 능가하는 드라이빙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주 수치적으로 그리고 또 비교를 했을 때 뭐 랩타임을 재보니 혹은 뭐 행진을 측정해보니 그리고 코너링 속도를 비교해보니 그보다 더 우수하더라 이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컨버터블 형태의 스파이더는 오픈 에어링이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늘 먹던 것도 야외에 나와서 돗자리 펴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 맛있다. 주변의 시선, 청각적인, 후각적인, 촉각적인 다른 미각 외의 다른 감각들이 만족됐을 때 미각에 집중되는 그 감성을 더 배가시켜주고 극대화시켜주듯이 지금 이 모델 역시 스포츠성에서 주는 즐거움이 오픈 에어링과 이 차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어우러져서 극대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이거 BMW 3 시리즈 혹은 BMW의 스포츠의 끝판왕 사실 뭐 끝판왕이라고 하면 M이 될 수가 있는데 M은 사실 물리적인 법칙의 한계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계점 가까이 가보려고 세팅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잘못 따르게 되면 양날의 검처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 정도면 적당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들은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최대한 성능을 극한의 영역까지는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330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즐거움, 그 퓨어한 맛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다라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G4는 시트키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 에어링이라는 정말 쉽사리 경험하기가 어렵고 자동차 장르에서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 오픈 에어링이라는 시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스포츠성이라고 하더라도 능가하는 것 같은 피드백을 운전자에게 준다는 면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모델이고, 자, 드라이빙 즐거움 관련해서 운전의 재미, 스포츠성과 관련해서는 전줄만한 모델이 뭐 대략 포르쉐 박스터 비슷한 가격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8천만 원이 넘어가고 뭐 1억 한 5천 언더 그 모델의 포진해 있는 라인업 중에서는 G4와 박스터가 유일한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코너링 포스를 위한 황금 비율에 가까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가 1310mm입니다. 굉장히 포지션이 낮습니다. 당연히 롤센터 무게중심도 낮기 때문에 모멘트암으로 변화하는 롤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서스펜션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이 날짝날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편해, 이런 장르에 이런 정보를 가진 차가 뭐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자, 그러면 편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말랑말랑, 물렁물렁? 부드럽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 부드럽다는 것은 변화를 좀 더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뭡니까? 자동차의 운동성에서 변화, 롤링과 피칭입니다. 서스펜션의 담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값은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회전할 때 돌아가려는 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3축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기는커녕 단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부드럽다면서 단단하다니 나쁜데 착하다는 얘기입니까? 맛없는데 맛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BMW가 이 급의 재미를 가지고 있고 요런 정도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로드스터에서 사용자들이 아쉽다라고 느끼는 승차감의 그 절묘한 타협점, 그 양보할 수 없는 그 승차감의 안락성, 요 지점을 잡아내면서 스포츠성을 신뢰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단단한 담력을 같이 구현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운전자가 스포츠 주행을 즐길 때 운전자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그 정도의 단단한 서스펜션이 구현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야, 이거 오래 타려면은 좀 요 정도, 내가 원하는 요 정도, 그 요 정도라는 것이 참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정량이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거 모르나? 내가 원하는 이 느낌 모르나? 요 정도 말이야. 요거 딱 적당한 정도. 예, 그 바라는 포인트,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의 승차감을 구현해 놓으면, 이거 부드러운데? 이거 왜 이렇게 승차감이 기분 좋지? 오래 타는데 불편하지 않지라는 피드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G4에는 잘 구현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4 M40i. 근데 왜 오징어가 아니고 직진. G4를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390마력 정도 돼요. 네. 네. HP하고 PS하고 좀 다르니까,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오락가락하니까 평균 잡아서 한 390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홈페이지에는 1580으로 나오고, 네. 실측한 정보로 하면 1560. 네. 그 다음에 건조 중량 있잖아요. 네. 드라이 상태에서 네네네. 1505kg이라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550 나간다. 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톤. 요게 이제 스포츠형 모델이다 보니까 네. 몇 가지 좀 재밌는 세팅을 했어요. 네. 일단 기어비가 네. 16대 1이 약간 넘어요. 살벌하죠. 네, 종감속비하고 곱하면 네. 종감속비가 3.2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1단 기어비가 5.2대 1이 넘어요. 네. 그 다음에 2단까지가 10.6대 1. 네. 요 10.6대 1 많이 들어오셨죠? 네. 현대 전기차의 감속기하고, 그러니까 1단, 2단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래서 78km까지 2단으로 풀악셀을 하면 팍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적극적인 기업이냐면, 네, 보통 2단에서 그래도 좀 가까이 가면 90이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파워풀한 세단은 100이 넘게 만들어요. 네, 그래야 제로 100이 유리하거든. 그렇죠. 기아 변속을 한 번이라도 덜 해야. 네. 근데 얘는 치고 나가는 맛을 주겠다. 네. 저속에서 그냥 확 밟아봐라. 그리고 2단 기어비가 이거 보세요. 미치는 맛이 네. 50km까지 확 친 다음에 네. 78까지 약간 그래도 속도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높여야 되니까, 네. 기어비를 크게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78까지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3단에 가서 힘이 빠져. 18km까지 가연하게 밀어붙이다가 3단 기어비에서 약간 힘이 빠지는데, 네. 이미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요. 그리고
일단 2단에서는 운전자에게 자극적인 맛을 주는데 그렇지. 3단에서 좀 여유있게 가져가야 와인딩하고 뭐 하기 좋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3단이 네. 활용성이 좋아요. 3단이 너무 기어비가 세거나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불편해. 맨날 바꿔야 돼, 기어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와인딩 할 때 네. 그냥 3단에다 놓고 다니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4단 안 써도 되고 네. 2단까지 안 내려가도 되고 적당하게 3단 물고 고속 와인딩은 3단 물면 되고 그렇죠. 저속 와인딩은 2단 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단이 막 80, 90까지 가버리면 2단을 쓰기도 애매하고 3단을 쓰기도 애매하고 그 애매한 상황이 생겨요. 네. 근데 얘는 저속 와인딩은 그냥 2단으로 조지고 고속 와인딩은 3단으로 조지면 돼. 네. 정말 BMW가 난 이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렇게 스트리트 레이서의 마음을 잘하냐.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산길을 가면 산에 꼬불꼬불한 게서 시속 60을 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2단으로 가라. 2단으로 가라. 근데 어. 2단이 10.6대 1이에요. 탈출할 때 네. 바로 3단으로 바꾸면 돼. 그렇죠. 네, 진짜 영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으로 안 내려가도 웬만한 가속감이나 웬만한 펀치감은 2단에서 다 끝나니까 운전이 불편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직선이 나왔어. 네. 3단으로면 끝나는 거예요. 4단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단, 3단을 오가면서 와인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서 단순히 직방이 좋은 차가 아니라 회두성이 좋은 차를 BMW가 재미있게 만든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거든.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이걸 짚고 있으면 다른 걸 집었을 때, 와, 왜 그 맛이 안 나지?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포르쉐도 사실 이 포인트를 잘 몰라. 네. 포르쉐도. 근데 포르쉐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아하고 전반적으로 스포츠에서 뭔가 탁월한 경험을 주긴 하는데 뭔가 와인딩에서 느껴질 때 그 포인트에서 느껴지는 그 야릇하면서 감칠맛이 BMW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르쉐는 와인딩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밋밋해요. 전반적인 밸런스에 네, 신경을 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와인딩이 특화되기보다는 뭐 고속 크루즈, 와인딩, 뭐 스포츠 주행, 뭐 서킷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평균을 종합적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거의 뭐 전 영역에서 팔방미인처럼 만들어 놓은 차가 사실은 포르쉐고, 네. 특히 박스 S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BMW 요거는 포르쉐에 비하면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약간 우악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덜 다듬어진 듯한 세련미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네, 와인딩을 즐기거나 뭔가 이 포인트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포인트가 운전자에게 이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맞아, 이거야. 그래 내가 이걸 바란 거야. 그래 요 포인트가 있다니까. 근데 이 지코가 그걸 잘 살려놨네요. 이렇게 되면 정작 3단에서 힘이 빠져도 이미 1, 2단에서 탄력을 굳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3단에서의 어떤 그런 편안한 움직임이 4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렇죠. 3단에서 2단으로 내리게 되면 또 10.6대 1의 기어비에서 또 가열차게 또 밀어주는 맛이 있고, 아 참 그 절묘한 포인트가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이쁘면 다 이뻐 보인다고. 이게 이쁘니까 나머지가 다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배기음이 네. 뭐랄까 약간 그 먹먹하게 하는 이 진공 스타일의 배기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팝콘도 얘가 진짜 튀겨줘야 될 때만 튀긴다고. 근데 솔직히 아반떼나 그 벨로스터 N이 너무 많이 팝콘 튀겨. 좋은데 네, 너무 많이 튀겨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우리가 은근히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멋스럽게 하면 이게 좀 남들이 멋있다고 봐줄 때까지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뭐 좀 신경 썼는데 어때?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그 포인트에서. 근데 아반떼라고 벨로스터에는 나 멋져? 나 괜찮아? 나 오늘 어때? 나 신경 썼어. 나 보기 좋아? 그러니까 4번, 5번 물어보면 아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듣는 사람도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인으로 말하자면 나 사랑해? 나 좋아해? 나에 대한 애정이 있어?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것도 어쩌다 한번 자기야 자기한테 난 뭐야? 딱 그러면 긴장 빡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산다. 얘가 그래. 얘가 중간에 먹먹하게 그 진공 배기음을 살짝 튀기면서 한번 빠방 하는 거, 그 포인트가 은근히 드러내야 멋있잖아요. 은근히. 예, 이것도 조율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산차 생각 얘기해서 정말 좀 죄송한데 네.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에는 그냥 등 뒤에서 그냥 바로 네. 바다당 그려요. 근데 여기서 좀 밟아보세요. 이런 간격이 있어. 그 간격 이게 뭔지 아실 거야. 타시는 분들은 간격을 두고 날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등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배기음에 대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너무 과하게 뒤에서 배기음이 방방되지 않는 듯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오면 방금 북을 치듯이 붕 하잖아요. 약간 이제 큰 북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퉁퉁퉁 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팝콘도 한번 팝콘 튀겨보세요. 다시. 네. 근데 이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지금 퉁퉁 그러죠. 퉁. 요런 저속 상황에서는 요 정도 속도에서 팝콘을 낼 때는 퉁퉁퉁 이런 소리가 나요. 고속에서 나면 속도를 감속했을 때 이제 배기가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두둑 두둑 이렇게 약간 둔탁하면서 뭔가 무게 있는 소리를 낸다고. 근데 그게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속도로 크루징을 한번 해보세요. 크루징을 하게 되면 배기음이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서 따라와. 은은하게 따라와요. 근데 이게 한적한 길을 이렇게 좀 적당한 속도로 크루징을 하면 상당히 듣기 좋은 데시벨에 듣기 좋은 톤으로 뒤에서 뭔가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니까? 둥둥 여기 들릴랑 말라가면서 와 이거 되게 감성적이야 이거 들릴랑 말라가면서 한 번씩 둥둥둥 져준단 말이지.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잡소리도 솔직히 처음엔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한번 귀에 들어오면은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과하지 않은 소리를 내주면서 너 몰랐지만 사실 들리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소리가 한번 귀에 익으면 계속 들려요, 계속. 맞아. 근데 과하지 않은 은근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 박스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낫습니까?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가 박스터가 주는 즐거움과 박스 S가 주는 매력 얘가 주는 매력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차를 딱 번갈아 타보면 각자가 주는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매력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얘 진짜 멋지다니까. 멋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경량 로드스터에서 낼 수 있는 이 맛을 BMW가 잘하는 맛을 여기에 극대화시켰는데 이 맛이 포르쉐 박스 S랑 비교하면 어떠냐? 취향 차이지 누가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가격이 최소한 3,4천에서 많게는 한 5천만 원 이상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운전의 재미도 색다르게 비슷한 어떤 무게감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박스터보다 얘가 난 더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활용성 면에서 얘가 더 유리하죠. 박스 S가 미드십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박스 S는 사실 선수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더 만족도가 높아요. 왜? 포텐셜이 높거든. 한계가 얘는 박스터보다는 한계가 약간 낮아요. 약간. 맞아요. 예, 약간. 근데 운전에 자신이 없는 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은 박스터의 높은 한계 속에서 야 이렇게도 그렇지. 돌아가네. 참 멋지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 얘는 한계는 좀 낮지만 한계에서 다루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 박스터보다. 와 그러니까 얘는 말 잘 듣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사실 박스터가 한계는 높은데 한계점에 도달해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위험게 불안해요. 내가 이걸 다룰 수 있을까? 특히 선수들이 원도리를 제일 못하는 차가 박스터예요. 박스터 S가 팔자가 잘 안 돼. 그냥 원도리는 그럭저럭 하는데 이 팔자 하기가 참 어려운 차가 박스터예요. 이 팔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차가 트랙션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슬립이 나게 만드는 말하자면 제어가 그냥 안 되게 그냥 밀리면서 힘으로 그냥 계속 차를 슬립이 나게 하는 건데 박스터는 그걸 잘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렙의 운전자 선수들이 해도 중간에 끊긴다고. 그리고 박스터는 드라이버들이 프로 레벨이라도 원돌이 하다가 끊기면은 이게 감아 돌려요.
이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두 모델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프로 레벨이라든지 아마추어의 어떤 선수급의 그런 실력자가 대부분 아니니까 네.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더 지불하고 그 포텐셜이 높은 박스터의 안정감과 고루고루 갖춰져 있는 그 장점을 누리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내가 와인딩에 자신 있다. 뭐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정도의 레벨이 된다. 와인딩? 나 경험 많고 실제로 실력도 꽤 있다. 그럼 난 100% 이거 차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거는 할 게 많아. 실력만 되면 정말 말도 잘 들어. 힘들어게도 이게 정말 맞지 않아요 지금?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할 것 같아요. 박스터를 타보셨잖아요. 저나 힘들어는 이제 박스터 소유를 해봤는데 박스터의 장점은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맞아요. 신뢰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차의 거동을 이상한 거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높은 포텐셜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얘 역시 잘 달리는 놈이야 하고 이제 뿌듯한 감성을 가지는 거고, 얘로 와인딩을 하게 되면 한번 뒤를 한번 움직여 볼까 하는 그 맛이 있는 거죠. 약간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 신경 쓰임이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신경 쓰임이 아니라 살짝 운전의 재미를 통해 아드레날린을 좀 자극하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드라님이 고민을 하신다는 포인트가 뭐냐? 김드라님이 30대라면 당연히 이걸 집었을 텐데 지금 나이가 드셨어. 나이를 먹으면 편한 차, 맞아요. 신경 안 쓰이는 차가 좋거든. 조금 신경 쓰이면 한두 시간은 재밌는데 이게 계속 막 2달, 3달, 뭐 6개월, 1년 그러면 나중에 좀 약간 좀 피곤한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좀 말이 운전자의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잘 듣는 이 감성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2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박스터 타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뭔가 이렇게 와인딩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박스터는 내가 무리만 안 하면 저저 사고 나서 죽을 수가 없겠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차고, 우아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얘는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돼. 신경이 쓰이는데 네. 그런데 더 재밌어. 막상 뭐 잃는다고 해도 내가 잡을 자신은 있어. 왜? 얘가 말을 잘 들으니까. 네, 네. 두 차 가지고 뭐 어디다 비교를 하냐, 뭐 어디다 비비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혀 맛이 달라요. 그리고 포르쉐에서 박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미드십의 그 가격의 출력을 딱 그 정도까지만 얹어 놓은 게 뭐냐면, 사실 박스터가 600마력, 700마력이면 굉장히 위험한 차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 이게 딱 400마력 원짜리에서 커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포텐셜로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 고성능을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오픈 에어링, 이 로드스터나 컨버터블, 특히 이 로드스터라 이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도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창문 열고 다니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딱 이쯤 되는 시간이 좋아요. 오후에 햇살이 측면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서 요런 시골길 달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BMW가 아무래도 이제 그 승용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도로를 달릴 때 더 편해요. 그러게요. 네, 박스터도 포르쉐가 다 편하다고는 하지만 이거랑은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네. 엄청 단단한데 네. 고무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 한계를 넘어가는 턱을 탁 만나면 와, 세긴 세구나. 그죠. 꽝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래요. BMW G4가 퉁탕탕을 하게 되면 네. 퉁탕탕 이런 소리인데 박스터는 퉁탕탕 네, 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언덕을 만나게 되거나 막 뭐가 파인 데가 갑자기 이제 뭐 발견 못하고 네, 네. 바로 앞에서 볼 경우에 박스터, 그러니까 포르쉐는 억소리 나요. 근데 G4는 딱 요 정도. 네. 요게 또 많이 차이입니다. GT3 타다가 앞에 아이고. 파인데 봤는데 그건 아이고. 억소리가 아니라 악소리 나더라고 진짜. 차 부서지는 거 아니야? 막 이 차가 깨질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그건 그냥 꽝이야 꽝. 근데 컴포트, 지금 현재 컴포트로 다니고 있는데 되게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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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소컵소보가 댐핑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컴포트에도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세련됐어요. 근데 네. 340보다 더 편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 탑을 열고서 네.
이게 방금 수축되고 네. 다시 원복되는 그 과정에서 네. 슉슉 소리도 나. 네. 이게 스포츠형 모델에서 이런 소리 나기 쉽지 않거든. 근데 지금 슉슉 소리가 나. 야, 되게 편해요. 네.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스포츠 세단 같은 네. 스포츠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스포츠에서도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지금 과속방지턱인데, 이거 넘는 거 봐세요. 그냥 퉁탕턱 이렇게 넘잖아요. 네. 그때도, 이 방금 두둥. 이 소리. 이게, 요거 이제 아반떼 N이나 메로스 N이 이런 걸 이제 성숙해야지만 그렇죠. 요런 것들을 맛을 낼 수가 있다고. 요게 풍미고, 요게 씹는 맛이고, 근데 뭐든지 이제 처음 나와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면 항상 뭐든지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식감 매운맛 정도. 네. 맵게 만들고 네. 달게 만들고 짜게 만들잖아요. 근데 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뭔가 우려낸 맛을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얘가 좀 우려낸 맛이 가까운 거죠. BMW나 벤츠가 이런 차 우리 시승을 하고 갖다 주면 우리가 요걸 할 수가 없는데. 없지. 네. 걔들은 왜 안 줄까? 우리 몰라도 너무 몰라. 얘 하고서 주면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오바를 떨 텐데. 저번에 아니 식스에 시승할 때도 그랬잖아요. BMW 진짜 맛집이다. 네. 딴 거 먹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로 유명한 거 요리가 이거니까 이거 먹어라.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진짜 맛있다. 이게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이 네. 200km를 탄 차를 네. 서울에 이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600km가 된 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막 고속으로 지금 못해요. 네. 네. 길을 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속도로 가져가서 한번 길을 좀 들였고, 네. 딱 이제 먼저 선행으로 해서 150km를 타고, 네. 지금 두 번째 시승하는 겁니다. 제 차가 5명이 타고 나왔죠. 지금 날씨가 딱 좋은 지금은 이게 로드스터의 계절이에요. 1년에 딱 한 달.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로드스터를 타기가 딱 좋은 날씨가 한 3, 4도 되는 기온. 짚으면은 앞에 블라인드 코너에서 고라니 나타나도 착착착 하고 피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서, 안녕. 몸 조심하게. 요런 분위기 정말 좋아. 그게 여기로 온 거야, 그래, 치즈 코스를. 요렇게 좁은 길,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러면서 햇빛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춰지고, 해안길을 주시면 이런 길들이 로드스터 타는 재미에서는 진짜 개꿀이거든, 이거. 스포츠 모드 서스펜션도 되게 편한데. 편하다니까요. 엄청 편한데. 이게 편할 일이 아니지. 근데 이게 편하다니까. 그런데 차가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제 G4가 약간 묵직한 맛이 있는데 3세대는 왜 이렇게 묵직한 거야? 1.5톤밖에 안 나가는데 차가 무슨 돌덩이 같아요. 그런데 또 발 얹어서 가속 페달 밟으면 또 그냥 롭스를 탁탁 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가볍게 나가는, 그렇게 세팅을 해야지만 차가 잘 나가는 게 아니야. 묵직해도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다니까? 느낌만 묵직한 거지 사실 가속도는 그렇죠. 엔진 힘하고 네. 차량 무게하고 그냥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묵직함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진짜 가벼운 차체 가지고. 근데 심지어는 서스펜션도 부드러워. 네. 스포츠 모드에서도 진동을 최소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묵직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BMW하고 포르쉐가 진짜 극단적으로 딴 데서 추정할 수 없는. 박스터 S가 이래요. 네. 박스터 S가 이래서 미친다니까. 박스터 S가 가볍게 잘 튀어나가는데 쥐고 있을 때의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함. 네네네, 진중하죠. 무거움이 아니에요. 묵직함. 그게 아저씨 부러워요? 열심히 일해서 사세요. 네. 얼마 안 해요? 9,200만원. 자꾸 왜 찍어요? 그래, 창피하게. 결론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유가 되시면 세컨드카로 하나 장만하시면 좋습니다. 전기차 시대든 뭐든 간에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런 전기차가 입안내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포맷 나오기 힘들어요, 전기차는. 요건 좀 기름 태우더라도 네. 약간 그래서 좀 이산화탄소 나오고 환경 살짝 오염이 되더라도 좀 봐주시오.
인생 살면서 이런 재미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빡빡해서. 근데 이게 평가절하가 된다니까 참 아쉬워요. 평가제라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G4가 네. 이제 G3에서 시작했다가 G4 첫 모델이 네.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2세대 모델이 이제 하드톱으로 얹어지면서 네. 조금 가격이 그래도 좀 올랐죠. 3호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40이 나왔는데 이 모델은 사실 억대까지는 아니더라도 9천만 원 중반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초중반. 그러니까 이게 고급 모델인데 이거 할 바에는 박스터, 뭐 이거 할 바에는 뭐 이런 얘기를 잘 많이 듣는 차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스프라가 묻어가지고. 네. 네, 스프라. 근데 사실 스프라가 명차란 말이에요. 네, 차죠. 이게 우습게 차가 아닌데 일본은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독일하고는 뭐 견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수준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WRC를 비롯해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높거든요. 특히 혼다. 아 이거 좋다. 그 혼다가 F1에서 또 성과를 내기도 했고. 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마음 먹고 하면 스포츠 잘 하거든요. 모터스포츠 잘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프라가 이거 쿠페만 있단 말이에요. 2세 쿠페. 네.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건 뭐 일본 차랑 노는 차인데 이거 포르쉐 어떻게 비비냐, 어떻게 견주냐,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G4로서는 좀 억울하죠. 확실히 장점이 뛰어나고 이런 로드스터 계열의 이런 컨셉에서는 사실 이 모델에 견주려면 박스 S밖에 없거든요. 이 가격대에. 네. 그러니까 박스 S가 나은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사실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나은 점이 좀 더 많죠.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그건 더 밸런스가 얘보다는 더 힘도 높으니까. 높고 포텐셜이 약간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 점수에 있어서 좀 앞설 수 있겠지만 포인트를 놓고 나는 이 부분에 주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놓고 개별 점수를 놓고 보면 얘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가장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승차가. 네. 이 스포츠성의 이 승차가. 이거 포르쉐가 구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포르쉐 박스 S에 준하는 그 무게감, 그 묵직한 무게감. 그 다음에 뭐 회도성이나 선회성은 사실 박스 S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얘가 또 다루는 맛, 약간 뭐 뒤를 좀 슬립시킨다든지, 약간 그 오버스티어를 활용한 운전의 재미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제어에 좀 자신이 있고 와인딩을 좀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이 라면 이 차를 좀 더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 멀리 다니는 동안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한테 딱이죠. 박스는 좀 피곤해. 피곤해.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그냥 차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안정감 있고 와인딩 할 때 불안한 거 없이 그냥 뭐 신경 좀 덜 쓰고 싶어 하시면 박스터 S를 집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내일째 또 다 잊어버렸는데. 네. 자꾸 또 생각나게 만드는 차 중에 하나네. 그죠? 네. 자꾸 건드네. 건들어. 자꾸 이렇게 잊을만하면 정말 날 잊을 거야? 그러면서 와, 이 펀치력. 내 연차에서 이런 펀치력이 안 나온다고. 일단 죽인다 진짜. 전기차가 지금 깝죽대네. 3, 2, 1, 밟아! 근데 지금 얘가 50에서 치고 78에서 치니까 탕탕 치면서 3단에서 제대로 탄력을 받는 거야. 얘도 악셀 누가 먼저 밟냐 차이 같아. 이렇게 되면은 F페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새로 나온 차죠. 그리고 얘가 기어비가 진짜 16대1, 10.6대1로 1, 2단을 쳐줘. 그러니까 그냥 팡팡 밀어주는 거야. 기업이 빠르면 변속이 문제인데 변속기도 많이 좋아졌나? 아이, GF 변속기가 뭐 최고지. 지금 표정이 싹 안 좋아지는데? 그래. 하나, 둘, 셋! 전기차가 좀 더 빠른데 얘가 출발할 때 네.
기어가 떨어져서 그거 붙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네, 그거 거기서 놓치네. 거기서 놓죠. 다시 한번 붙어서 네. 여기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게 맞아. 네. 스타트에서 네. 기어가 이제 붙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야, 근데 전기차를 반대 차이로 계속 따라가. 근데 보통 초반에 제로 50까지는 밀려야 되는데 그렇죠. 안 밀리네. 그러니까 살짝 앞서기는 하는데 워낙에 이제 저게 슬립을 안 일으키고 쟤는 또 4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지금 후륜이야. 후륜이니까 동력 손실분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4륜에서의 동력 손실분을 제외해서 조금 뒤지는 그 거리를 그냥 붙이고 가네.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구현되는 성능의 끝판왕은 맞아요. 맞아요. 380마력대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와 비빌만 하네. 그러니까 내연차에 변속기가 붙어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까 그 50에서 네. 한번 2단으로 넘어갈 때 쉬었다 하는 그 템포에서 이렇게 밀린다고. 그리고 일단 스타트에서 얘가 기어가 딱 붙어서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단점이야. 와, BMW가 진짜 대단하다.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와봐. 반대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따라가. 아, 그래요? 그리고 변속에서 한번 뒤지는데 아, 변속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트랙션 손실이 없잖아. 4륜이니까. 얘는 후륜이란 말이야. 후륜이니까 지지면서 슬립이 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대와 반대 사이를 유지하면서 안 떨어져. 그러면 거의 뭐 그냥 50km까지 그냥 붙여. 또 봐야겠네. 그런데 50에서 한번 변속이 되면서 한 대 반으로 벌어져. 쳐지는구나. 그렇지. 때문에. 이 변속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몰릴 때 잠깐, 2단 바뀔 때 또 잠깐. 아무리 응? 빨라도 응. 변속 로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연 자동차가 아이오닉6랑 붙어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를 하는 내연차는 얘가 500마력도 아니고 600마력도 아니고 383마력이야. 380마력. 마력으로 따지면 몇 마력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무게가 한 500kg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무게 차이가 그렇지. 좀 나지. 그렇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내연 자동차인데 전기차의 그 초반 스타트를 거의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박스터 S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아, 그러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박스터가 얘보다 변속이 빨라요? 비슷한데 좀 더 빠르다고 조금 더 봐야 빠른 될 것 거야. 같아. PDK라. PDK라. 그리고 PDK가 변속 시 출력 저하나 별로 없어. 그 사이사이에서 생기는 출력 로스가 거의 없어서 아마 얘보다는 좀 더 붙을 거야. 두 놈 다 진짜 걸출한 놈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로 만약에 이런 컨셉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겠다. 나와야 안 되죠. 그러니까 BMW가 이런 걸 빨리 전기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살려는 사람 줄 수. 늘어날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 지금 전기차 오너 장진영 님이 당연히 F페이스처럼 한 두세 대 앞설 줄 알았다가 얘가 거의 붙어서 오니까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얘가 스타트가 빠르면 심지어 앞설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짝 빠를 때는 오히려 여기서 안 좁혀지더라. 그렇지. 포르쉐 박스터 S와 지금 이 G4는 네.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살 수 있는 2인승 로드스터 그리고 또 내연 모든 차종을 비롯해서 네. 거의 동력 성능이나 이런 어떤 효율성 운전의 재미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출력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저 G4 말고 그 M4 있지 않냐, 컨버. 에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하드톱이 이 무거운 게 지붕에 있고 뒤에 얹히고 한 그 차이하고 그럼요. 소프트 탑이 주는 그 가벼운 무게감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날카로운 거는 M4 컨버가 더 날카롭긴 할 거예요. 그렇죠. 해요. 네. 하지만 마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맛은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말은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컨버를 사야 되겠는데 좀 고출력 내연기관 컨버를 사고 싶다. 근데 말 잘 듣고 잘 다루기 좋은 컨버를 사려면 이건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요건 이제 순수한 재미 측면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 모델이 단거리용으로만에 국한돼서
잠깐 오가는 그런 네. 용도라 그러면 얘는 가치가 무척 그렇죠. 떨어집니다. 네, 네. 그 장거리를 운행하는 데 있어도 불편이 없어야 될 만큼의 편의성과 네. 성능적인 조화, 그러면서 스포츠성이 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접점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편안함을 추구하자 그러면 성능이 부족하고, 성능을 추구하자 그러면 편안함이 부족한 건데, 근데 얘는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단점을 얘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여행용은 아니니까 네. 즐기는데, 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달리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차체 포텐셜이 좀 더 높은 차가 가치가 높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박스터가 조금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용자에 따라서 그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근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산차는 수요가 없거나 또 브랜드에서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려면 안 돼. 내연차를 기반으로 엔진도 그렇고 하체 세팅이라든지 이 밸런스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영역은 안 돼요. 물론 이게 마그너스 타이어에서 그 오스트리아의 네, 네, 네. 스타이어에서 원래 이런 위탁을 많이 했고, 컨버터블 이 메리오 루프라든지 페라리, 포르쉐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소프트탑, 하드톱 거의 다 거기서 만들어요. 네. F타입도 루프가 거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까지는 BMW에서 설계를 하고, 루프만 이제 그쪽에서 네. 받아가지고 공급받아서 실었다가 이제는 아예 그쪽에 위탁 생산을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컨버터블용 백홈 프라임, 네. 그 다음에 요런 로드스터, 요런 기술들은 마그너스 타이어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 여기에 BMW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G4를 만들어낸 거고, 토요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수프라 네. 쿠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맛이 다를 거란 말이지. 근데 G4 2세대까지 우리가 편안함이 약간 좀 부족했다, 네. 공간감이 살짝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스포츠성이나 무게감은 좀 더 입혀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풀시리즈다. 그리고 요게 판매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아마 토요타와 같이 해서 개발비를 n분의 1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안 팔리거든. 그런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토요타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BMW도 뭘 줘야 되잖아. 네. 그럼 이제 G4 요 베이스를 가지고 너희가 또 스프라의 신형을 쿠페용으로 다듬으면 상품 간섭도 없고, 너희는 너희 스타일대로,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해서 협업을 하되, 우리가 돈은 반반이지 뭐 어디지 모르겠지만 투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서 이거 많이 안 팔리는 거니까 혹시나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둘 다 나눠서 지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차가 얼마였든지 간에 이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는 수익이 안 나와. 볼륨 모델이 네, 볼륨 아니니까. 모델도 안 되니까 제작 대비 마진을 뭐 얼마를 보던 간에 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BMW의 팬들을 위한 제조사의 서비스예요. 손목이다.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사시고 즐기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재미있고 또 이렇게 우아하고 또 아주 평온한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4 M40 협찬해주신 우리 부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우리 가톡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G4의 신면목, 그리고 BMW가 아직 내연 자동차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브랜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멀리 다니는 동안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한테 딱이죠. 박스턴 좀 피곤해. 약간 피곤해요. 피곤해. 어쩔 수 없어. 오우, 걔도 관심을 가지네. 그러니까요. 어우, 아이씨, 이게 뭐야? 그 얼마짜리야? 하고 물어보는 지금. 얼마짜리? 어우, 왜 하나 하게? 개 좋지? 나도 개 좋아.